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장도 마무리가 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장이 어제는 막 오르길래 기분이 좋았는데 맞아요. 하루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국내장 혼조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악재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경기 불안의 금리 불확실성 또 중동 전쟁까지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어들이 나와도 좀 어느 정도 좀 튼튼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외 변수에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장이 아닌가. 맞아요. 이젠 투자자들도 이게 예전부터 계속 지금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바뀌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잘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렇죠. 이러한 변동성 그리고 순환 장세를 저희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참 든든합니다.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초반에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선택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대부분 반갑게 좀 인사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 종목을 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초반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올리시는 동안 저희가요 사전 접수 종목 좀 볼 텐데요. TCC 스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한데도 또 상승세를 잘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약간 윗골이 맞아요. 달았네요. 2388님의 종목이 되겠고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익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12%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때 사셔가지고 조금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정말로 최근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거고요. 네. 회사 전망도 좋은 것 같고 비교적 안전해 보여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요.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할 생각인데 목표가는 8만 원을 잡고 계십니다. 네. 8만 원이면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중도 조금 더 늘려서 넉넉하게 25% 가져가면서 수익을 늘려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질문을 같이 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TCC 스틸로 수익을 내가 내고야 말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신 것 같은데요. 좀 네.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키워드 주신다면요? 인기 강판 기업입니다. 인기 강판 기업 좋고요.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는요? 친환경 철광 소재 선도 기업입니다. 네. 네. 두 분의 키워드 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우선 박철순 이사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TCC 스틸은 최근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그래도 조금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전략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회사는 강판 전문 기업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음료 관련된 포장재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라든지 이런 케이스 관련된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자 쪽으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식음료나 페인트, 그다음에 통조림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주석도금 강판인데 이 시장은 사실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까지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관 기업, 가전업체, 2차 전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이런 강판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 성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래서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해외에서 수출로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최근 이슈인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편입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규 편입의 확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액티브 자금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기 변경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 즉 지수라든지 이런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에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액티브성 자금들은 미리 한 3개월 전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기 변경 전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2010년도 이후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정기 변경 전에.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월 달에 정기 변경을 하기 전에는 또 액티브성 자금들은 단기 일정으로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일 전후로 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는 입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기 변경이 끝나고 나면은 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다시 또 흐름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차전지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년도 이때쯤에 그 당시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쪽으로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 한 5개 정도 회사가 보통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안에 TCC 스틸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상당한 강점과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수주를 계속 따낼 수 있는 지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판매량이 늘면 이 회사의 어떤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도 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이 필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TCC 스틸이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주가 흐름도 아주 매력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김형희 전문가님의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친환경 소재, 철강 쪽을 좀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역시나 이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이 국가적으로 다 봤을 때에도 굉장히 조금 이 희소성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내서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해왔고 이제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가 개화하는 시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또 어느 정도 선도를 해놨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혹은 이제 뭐 소재 업체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캐파를 이제 올해 약 한 3분기,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 업체들은 또 굉장히 생산량을 많이 이제 늘려나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 부분이 또 TCC 스틸에게는 굉장히 또 수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CC 스틸도 이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또 이 3분기에 이 신규 라인을 준공을 할 계획에 있고 캐파를 지금 현재 약 7만 톤 정도에서 20만 톤 정도로 이제 늘려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희소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TCC 스틸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궁금한 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테슬라 실적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해서 그 움직임에 좀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TCC 스틸과 비교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흐름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뭐 테슬라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고 테슬라가 뭐 실적 발표 잘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좋아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TC스틸은 이런 2차 전지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휘둘리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일단은 워낙 이 독과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연도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업황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2차전지 쪽 지연됐던 부분들도 있고 투자도 조금 약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성장 어떤 폭이 기울기가 좀 낮아진 거지 판매량은 계속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회사가 계속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나오면 실적은 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질 때는 뭐 함께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일부 영향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크게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테슬라 실적 좀 안 좋게 되면 뭐 현금화는 당연히 고려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화 시키더라도 다시 또 재매수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8만 원 보고 계시고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세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은 지금 TCC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에서 일단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지금 사실 고점 딱 찍고 그 다음 날부터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거래일 전부터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까지 한번 찍어주고 윗꼬리 길게 달고 기관 외국인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3거래일 정도 조금 방향은 좀 하락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왔고 전고점 다시 한번 뭐 갈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손절가를 깊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또 사면 되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0원 정도 올해 고점 이번 달 고점 부근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3,000원으로 길게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향 이탈하면요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한번 뭐 전저점 내려오거나 그러면 반등 보시면서 재매수할 만한 회사니까요.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추가 손실을 좀 방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건 좀 전에 이제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몸집을 기업이 키운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몸집을 키우는 걸 다 이제 선반영했는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먹힐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설을 그렇죠. 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먹힐 만한 소재, 이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이 성장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심지어 매매도 한 차례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요 고점 구간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구간을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 앞으로 이게 이 TCC 스틸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성장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의 생산 라인은 약 3배 정도로 늘렸으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시장이 워낙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 뭐 그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또 불안감들, 워낙에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반등 나오는 것 같았는데 또 오늘은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금 시장의 투심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목이 좋아도. 네, 종목이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약간의 치고 빠지는 전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구간에 정리를 했냐면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좋게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전고점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줄 필요성이 있겠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신고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신고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고점 뚫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최근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저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청자님의 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살짝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65,6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5,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딱 매수가 정도를 이탈을 하면 저는 차라리 좀 더 낮게 사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 결국에는 저점까지 다시 갔다가 좋은 종목이잖아요.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낮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65,000원 구간 이탈했을 때에는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더 이 TCC스틸의 이 희소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전고점을 좀 봐야겠죠. 전고점 구간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전고점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저는 일단은 전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구간 약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이 약 73,000원 정도 구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73,000원 정도 구간을 일자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이 구간 뚫어주어야지 추가적으로 더 높게 단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65,000원은 조금 빠른 것 같고 한 6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간 이탈을 하면은 일단 정리했다가 재매수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니까 좋은 종목이지만 약간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하세요.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박철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강판 기업이고 또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73,000원 그리고 손절가 63,000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역시 이 회사 경쟁력 있다. 또 낮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으니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목표가 73,000원,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가자가자님께서 잘 안 가는 종목을 이럴 수가. 갖다 주셨는데 네. 코스모 화학입니다. 또 2차전지 쪽이 되겠죠. 또 47,0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20%. 한참 전에 지금 진단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 구간에서 하셨군요.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매수가를 넘기지 못해서 우리 또 시청자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36,8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이거 뭐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47,000원이기 때문에 뭐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낮은 가격도 네.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렸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잘 나오다가 좀 밀렸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전저점이 무너졌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회사는 사실 국내 한 유일 이산화티타늄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섬유 회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최대 섬유 회사랑도 계약을 계속했다는 내용들이 올해도 많이 들렸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 여태까지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실질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죠. 사실 가장 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시설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원 개 배터리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까지. 이런 대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 광물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리사이클링 사업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삼원계 쪽에 대한 항상 얘기가 나오면 불안감이 뭐냐면 지금 LFP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3원계 이제 기대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LFP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튬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 때 보면 이제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철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LFP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LFP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삼원계와 함께 커나갈 때는 여기서도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뭐 LFP 관련주로 아직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2차전지만으로 잘 또 움직이지도 않고 좀 한동안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일단은 지난 7월 이후에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뉴스들도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성 내용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다만 기술적 반등,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보다 먼저 전저점, 손절가로 잡아드릴 텐데 전저점이 지금 보시면 이번 달 초죠. 3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저점 무너지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물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매매가가 지금 47,000원인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 한 49,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사실 요거를 한 종목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연계되는 회사가 있죠. 코스모 신소재가 훨씬 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저점이 계속 잘 만들어져서 방어선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비중을 좀 분산해서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이번 하락은 시장 영향인 것도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 목표가 49,000원, 네. 손절가 35,000원이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계열에서 더 좋다고 보니까 좀 더 분산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들로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김영일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저도 좀 읽었는데요. 네. 보니까 우리 이루리라님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두 가지 이 종목을 가지고 두 분께서 수익을 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높아지고 있는 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또 오늘의 히든카드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 기억합니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샀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신 종목? 보령입니다. 보령을 오늘 사셨어요. 그럼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400원에 20%입니다. 1,400원에 20%. 오늘 왜 들어가셨어요? 뭐 제약 무슨 좋아 보여서. 회의도 있고 실적이 좋은 회사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오늘 뭐 유한양의 이런 이상한 제약회사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맞아요. 좀 겁이 나서 전화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비중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예, 20%입니다. 20%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 보령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방법 안내 드려볼 테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유한양행이 암 치료제 임상 결과를 했는데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결과보다는 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유한양행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항암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저기서 불났는데 살짝 옮겨 붙은 거죠.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살짝 오늘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연매출 1조 원 시대를 열 거다라고 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4,2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보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항암제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뭐 신약 사업이나 혹은 이제 항암제 사업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목표했었던 실적을 초과 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제약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살짝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오늘은 딱 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었거든요. 어떤 분기점이었냐라고 하면 지금 보게 됐을 때 딱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보령이 딱 이 구간을 타고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구간을 조금 더 지켜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타고 갈 수가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깨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저가가 약 112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딱 M자형의 그림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에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한 차례 정리를 했다가 어느 정도 저가 약 한 9,000원 중반대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주가가 이제 많이 낮은 상황이고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재매수하는 그런 매력도도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늘 저가 1,1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했다가 향후에 바닥 잡았을 때 9,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보령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쭉 상방으로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수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는 굳이 정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길게 보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면서 고개를 틀어주는 타이밍이 오게 될 거예요.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오히려 좀 수익을 더 크게 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조금 더 단기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손실 감수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령 좋은 기업이고 나는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 감수하시면서 기간도 조금 이제 투자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바닥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에서 만약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목표가를 높게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1,800원 구간이 또 1차 매물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800원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보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아직 우상향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군요. 네. 예, 전문가님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네. 내일 한 10%는 손절하고 10%는 비안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잘 확인하시고 꼭 수익 보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가고 계시네요.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 볼 수 있죠. 몸에 파이팅이 많으셔가지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보령을 지나서 이번에는 김소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올리셨는데요. 네. 12,880원에 사셨습니다. 뭐 880원이니까 좀 시간이 되신 것 같죠?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쵸. 네. 하시네요. 그때 잘 갔을 때 13,51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를 갖고 계시는데 1년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금융지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또 날도 슬슬 추워지고 있고 그쵸. 배당 수익률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따뜻한 계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30%면 또 적은 비중도 아닌 것 같은데 네. 1년입니다. 뭐 더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더 가져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우리금융지주 좀 아쉬운 모습은 있지만 뭐 작년 1년 동안 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주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일단은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또 금융주 자체가 안정성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배당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사실 본전만 하더라도 사실 배당 수익으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목표가를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작년 2023년도 초 고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은 양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난 2분기 때 거의 약간 9천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4대 은행 중에는 사실 지금 KB를 제외하고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은 다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신한이라든지 다른 데 대비했을 때는 하락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KB 다음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은 그래도 뭐 전분기보다 좋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 날 우리 종합금융이랑 우리벤처 파트너스 두 개사가 있는데 이제 주식 교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 완전 자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사실 한 순이익 쪽에서는 한 2% 정도 추가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내년에 뭐 장점이 좀 있다, 강점이 기대할 만한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고금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당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뭐 지난번에 기업은행 같은 것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안정성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은행 관련된 종목들, 고배당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주도 사실 배당에 대한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예보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보 지분을 전부 다 자사주 매입 개념으로 지금 다 사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오버행 이슈는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민영화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환원 정책을 뭐 예금보험공사라든지 타 어떤 공기업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우리 금융지주 쪽이 원래 주주를 좀 올려주기 위한 환원 정책을 좀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도 사실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강세장으로 돌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2,900원이니까 거의 뭐 매수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 매물대를 고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지금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주요 매물대가 12,900원 정도가 가장 상단이기 때문에 혹시 찍고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은 뭐 현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눌림 공략하시면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드리지만 2차 목표가는 13,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2,900원, 2차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4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금융지주 더 가지고 가시자.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네. 자, 1, 2차 목표가 나눠서 12,900원, 13,500원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12,400원 짧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뭉게구름님께서 대보 마그네틱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42,000원입니다. 비중은 7%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2% 정도 빠지면서 31,600원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9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는 그 중간에서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잡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대보 마그네틱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3만 원대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트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손실이 좀 큰데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대보 마그네틱이 탈철기를 만드는 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만드는데 약간 미세하게 철이 껴있으면 빼준다는 그거를 거죠?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탈철기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좀 갖고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워낙에 좀 크게 갖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보 마그네틱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이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 기업에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적자가 나왔어요. 네. 의외네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적자에서 그래도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만족스러운 실적 수준은 아니죠.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의아스러웠던 점이 무엇이냐. 대보 마그네틱이 이제 한 차례 조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올 초에 한번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부사장이 이 아들이었고 회장이 이제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관계가 서로 이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또 아드님께서 네. 물량들 본인이 갖고 있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회사하고는 이제 조금 이 관계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회장님께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각도 결국에는 철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증설을 하고 매각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각이 철회가 됐다? 이러면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실적도 어찌됐든 기대했던 만큼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투심에 상당히 좀 영향이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보 마그네틱이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쭉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물량 자체도 지금 단 이 하나의 물량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때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장비주들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이 물량이 좀 죽은 모습들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려면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줄 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2차 전지 업황이 이제 완전하게 살아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곧 있을 예정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3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 한 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향후에 이제 4분기 정도 됐을 때 아마 선별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구간에 대구 마그네틱이 무언가 이제 또 실적 회복되는 흐름들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구간 이탈해 주지 않는 한 4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3만 원 후반대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4분기 정도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구간 저점으로 확인을 하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나 조금 더 지켜보면서 4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점 그러면서 향후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 추가 매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채 그냥 2차전지 업황이 반등 나오면서 반등 나오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확인이 되니까 한 3만 8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수급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게요. 따라서 주가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3만 원은 겨우겨우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만 8천 원 그리고 수급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짱 시나브로님께서 무슨 뜻일까나? 짱 시나브로. 시나브로는 서서히 죽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어쨌든 짱 시나브로님께서 시나브로, 네. SK 네트워크스를 올려주셨는데 6,100원에 사셨어요. 거의 지금 뭐 종가 부근이죠. 20% 담고 계시는데 지금 이 SK 네트워크스는 찾아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엮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잘 갔을 때는 7,300원까지도 갔었었고 그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왔다가 6,000원 깼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독특한 거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SK 네트워크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 가격이라면 뭐 굳이 뭐 팔 필요는 없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네트워크스는 사실 뭐 하나의 테마라든지 하나의 어떤 섹터를 분류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회사를 하고 있고 뭐 렌트카도 하고 있죠. 뭐 SK 매직 회사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하셨던 네. 그 충전소 관련 이런 것도 얽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약간 좀 하나만 좀 잘 나가고 나머지는 좀 약간 시들시들한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SK 네트워크스는 한마디로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큰 악재들도 별로 없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한 1,5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한 2,000억 원대까지 보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 566억 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4분기 실적도 전망치를 좀 보면 한 612억 원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3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대비 4분기 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회사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앵커 인수하면서 AI 사업 쪽도 건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SK이미지 같은 경우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사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지금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렌터카라든지 그리고 워커힐 관련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고르게
아주 급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신경 쓸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목표가는요. 일단은 매물대와 그 다음에 기술적 저항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 저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한 10% 좀 안 되는 상승 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한 57,000원 정도로 보시고 5,7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네트워크스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회사를 견조하게 키워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라고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700원 전해드립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스봉단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49,300원에 3% 정도 이제 살짝 담아 보셨어요. 이 종목 과연 어떨지 잠깐 살짝 담아봤는데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두산 밥캣이요. 오늘은 5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잘 하다가 7월 중순, 8월부터 좀 뚝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시청자님, 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씩 수익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하는 건지 두산 밥캣의 전망 김영일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마켓은 정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이 굉장히 효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약 한 매출이 8조 6,2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상세 이래 최대 실적이었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5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올해도 최대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번 달에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이나 건설 기계 쪽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전체적인 건설 쪽에 한번 또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번 네. 이제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옴시티. 예, 왜냐면은 이제 이번 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흐름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건설 기계 쪽이나 중장비 쪽도 무언가 흐름이 조금 생각보다는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이야기는 분명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정말 좋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위치 자체가 매력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무언가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줄을 이제 3개를 쳐놨어요. 줄을 3개 쳐놓은 구간이 결국엔 또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바로 앞에 52,00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구간에 윗골이 한번 그리고 떨어졌어요. 요 구간이 1차 매물대고 요 구간 뚫어줘도 2차 매물대로 55,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구간 뚫어줘도 3차 매물대로 6만 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위쪽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이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큰 수급과 함께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는 있죠.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닝 시즌이니까 분명하게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얼마 반응을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 52,000원 구간을 딱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실적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한데 이 종목은 52,000원을 결국엔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55,000원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너무 매물대가 두터워서 힘이 약한 것 같다. 이 종목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매물 구간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못 뚫고 갔대 그냥 이제 정리하고 다른 좀 더 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물대가 꽤 두껍고 또 층층이 쌓여 있는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이 종 부분을 잘 염두에 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바켓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상 배고파요 님께서 수익이 고프죠. 수익이 고픕니다. 맞아. 이게 네. 마음이 허하면 이상하게 더 배고파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를 와, 오랜만에 네이버 봅니다. 네. 20만 3천 원인데 10%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2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연저점 찍은 것 같죠? 18만 5,500원. 예, 그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셨던 가격은 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0%고 떨어진 김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네이버입니다. 예, 네이버와의 전망, 성장주라서 좀 네. 글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금리 상승 이런 거 나올 때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그러게요. 사실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제 기준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왜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더 뚫고 내려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전저점이 무너진 종목보다는 아직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광고 매출 쪽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고 업황이 올해 상반기에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3분기 들어와서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 관련된 일정들도 있었고요. 연말에 보통 4분기가 성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업황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개선되는 모습들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제 개선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광고 쪽은 좀 부진했지만 커머스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한 40% 이상 성장한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의 어떤 부진했던 부분들을 커머스가 잘 방어를 해주면서 실적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더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일단 컨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8조에서 한 이제 9조 넘어서 거의 10조 가까이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3조에서 1.4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분기 실적도 약간의 이제 광고 업황이 좀 좋지 않았고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는 뭐 조금 영업이익이 주는 정도 그리고 오히려 매출액은 좀 느는 정도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잘 방어를 해줄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뭐 크게 하여야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좀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 시점의 추매를 좀 고려하시고 물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때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되돌림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전에 손절가를 잡아드릴 텐데요. 지난 6월달 저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18만 2천 원 정도 짧게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현재 종가 대비했을 때 상단 부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좀 뚫고 매물대를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사업을 분야별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네.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8만 2천 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한미약품이죠. 아, 그렇죠.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역시나 오늘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